며느리 준미는 주차장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분명 어제 저녁 자신이 주차했던 하얀색 외제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처음엔 도난당한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떨리는 손으로 남편 현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내 차가 주차장에 없어요. 도난당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 현성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어요. 당황한 기색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아, 그거 도난 아니니까 걱정 마. 내가 현지 좀 타라고 줬어. 준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뇌가 정지하는 기분이었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한테 내 차를 줬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현지가 요즘 출퇴근하는데 차가 없어서 너무 고생이잖아. 마침 당신은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집에만 있으니까 차 쓸 일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현지 좀 타라고 보냈지. 아니,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 차, 내가 결혼 전부터 내 돈으로 할부까지 다 갚은 내 명의 차잖아요.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준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준미가 속이 좁다는 듯 핀잔을 줬어요. 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면 네 거 내 거 따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이만한 일로 왜 난리야? 계산적인 게 아니라 상식의 문제잖아요. 장 보는 건 사람 아니에요? 애들 학원 픽업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탁송까지 보내버린 게 정상이냐고요. 야, 요즘 마트 배달이 얼마나 잘 되는데 그래. 그리고 애들 학원은 걸어 다니라고 해. 운동도 되고 좋지 뭐. 현지는 밖에서 돈 벌러 다니는 애잖아. 누가 더 차가 필요한지 딱 답이 안 나와? 내가 이미 탁송비까지 내서 보내줬으니까 괜히 딴소리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현성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소리만 들리는 핸드폰을 쥐고 준미는 허탈함에 주저앉을 뻔했죠. 이건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다는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준미는 참을 수 없어 곧장 시댁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문을 열어주었죠. 어머, 며느리 왔니?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머님, 남편이 제 차를 아가씨한테 보냈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그 차 제 명이고 제가 아끼던 차예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준미의 간절한 호소에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어요. 얘 좀 봐라. 너는 어째 애가 그렇게 정이 없니? 명의가 뭐가 대수라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려. 현지가 차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버리고 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줄 알아?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준 거라면서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제 물건이에요. 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건? 너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우리 현지를 남 취급하는 거냐? 가족끼리 좀 나눠 쓸 수도 있지. 참 이기적이다. 현성이가 오죽하면 너 몰래 보냈겠니? 말하면 네가 이렇게 발악하며 안 줄 게 뻔하니까 그랬겠지. 이기적인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현성 씨예요. 어떻게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재산? 가족 사이에 네 재산 내 재산이 어디 있어.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몸만 왔니? 현성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그 차도 우리 집안 자산인 거야. 어디서 버릇없게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준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준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신우이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아가씨, 지금 내 차 타고 있죠? 그거 당장 돌려주세요. 남편이 마음대로 보낸 거예요. 올케 언니,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전 오빠가 타라고 해서 받은 죄밖에 없는데요. 언니가 오빠한테 말을 잘했어야죠. 전 이미 2차로 출근도 하고 장도 봤어요. 차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비싼 차라 그런가. 아가씨, 그게 지금 남의 차 뺏어간 사람이 할 소리예요? 남의 차라니요? 오빠 차가 언니 차고 언니 차가 가족 차죠. 언니, 너무 따지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저 이제 미팅 들어가야 하니까 끊을게요. 차 정말 잘 탈게요, 언니. 신우이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준미는 주차장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준미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썼죠. 당신 아직도 차 때문에 그 표정이야? 내가 현지한테 잘 타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걱정 마. 보험도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보험을 당신이 왜 정리해요? 내 명의라니까요. 당장 내 차 뺏어와요.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양복 상의를 소파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뺏어오긴 뭘 뺏어와. 동생이 차가 필요하다는데 그거 하나 못 줘서 이 난리야?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준미를 벌레 보듯 쳐다봤어요. 그 차가운 눈빛을 보며 준미는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나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위해 언제든 소모해도 되는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준미는 텅 빈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어요. 차 한 대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권리와 존엄성이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준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외제차 사건으로 가슴에 멍이 든 채 일주일을 보냈어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 시댁 식구들이 예고도 없이 준미의 집으로 들이닥쳤죠. 며느리, 우리 오늘 저녁 여기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전포고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그 뒤로 신우이가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얄밉게 웃으며 들어왔죠. 올케 언니, 집 정말 잘 꾸며놓고 사시네요. 부러워라. 준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준비는 무슨,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데 대단한 거 차릴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거 내오면 되지. 시어머니는 대답도 듣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거실 중앙에 놓인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를 유심히 살펴봤죠. 어머, 이 소파 진짜 좋아 보인다? 가죽이 아주 쫀득쫀득하니 부드럽네. 이거 얼마 주고 샀니? 그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산 거예요. 꽤 비싸게 줬던 걸로 기억해요. 시어머니는 소파 여기저기를 손으로 훑으며 혀를 찼어요. 결혼 전거를 아직도 쓰고 있어? 이제 바꿀 때도 됐네. 가죽이 다 벗겨진 것 같은데? 아직 멀쩡해요, 어머님. 가죽 벗겨진 게 아니라 먼지가 좀 앉은 거예요. 먼지든 뭐든 우리 집 소파보다 100배는 좋네. 우리 집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거실이 확 살 텐데. 그치, 현지야? 시어머니는 아예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으며
현지를 불렀어요. 현지는 식탁 의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요, 엄마. 오빠, 이 의자 디자인 진짜 예쁘지 않아? 우리 집 의자 다 낡았는데 이거랑 바꾸면 딱이겠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허허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어요. 하, 현지야. 바꾸긴 뭘 바꿔? 그냥 농담으로 들어, 여보. 하지만 현지의 눈빛은 전혀 농담이 아니었어요. 나 농담 아닌데? 오빠 언니네는 나중에 더 좋은 거로 새로 살 거잖아. 안 그래? 준미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물건들이 마치 시장 바닥의 물건처럼 품평당하는 기분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며느리, 물 좀 가져와라. 목 탄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미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어요. 물을 받아 마신 시어머니는 이번엔 벽에 걸린 그림으로 시선을 옮겼죠. 이 그림은 또 뭐야?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해? 비싸 보이기는 하는데 집 분위기 다 망치네.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작가님 작품이에요. 어렵게 구한 거라 애착이 커요. 작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도 돼? 국내에서는 꽤 인정받는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만? 에이, 그럼 별거 아니네. 이런 거 걸어놓으면 집만 무거워 보여. 우리 집은 밝은 달력 그림 걸어놨어도 훨씬 보기 좋다. 그건 어머님 취향이신 거고요. 저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준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취향이 아니라 이건 너희 집 분수에 좀 과한 것 같아. 이렇게 사치스러운 거 걸어놓을 만큼 너희가 부자도 아니잖니? 준미는 모욕적인 언사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사이 현지는 안방문을 허락도 없이 벌컥 열고 들어갔죠. 어머, 올케 언니 방 침대 엄청나네요? 호텔 침대인 줄 알았어. 아가씨, 남의 침실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어서 나오세요. 준미가 황급히 따라가자 현지는 침대 위로 털썩 누워버렸어요. 남이라니요? 저 오빠 동생이라니까요? 언니는 참 선 긋는 거 좋아하시네. 선이 아니라 예의죠.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고 침대에 눕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에이, 언니. 가족끼리 이렇게 빡빡하게 굴면 정 떨어져요. 와, 매트리스 진짜 좋다. 이거 어디 거예요? 독일에서 직구한 거예요. 아가씨, 제발 일어나 주세요. 현지는 매트리스의 탄성을 확인하듯 몸을 들썩였어요. 역시 독일산이라 다르네. 오빠, 이 침대 나중에 놔주면 안 돼? 언니네는 나중에 이사 갈 때 또 새로 맞출 거잖아. 남편은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도 그저 머쓱하게 웃기만 했어요. 야, 현지야.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엄마 기다리신다, 나와. 왜 그래? 어차피 언니네 거면 나중에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오빠? 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옷장을 열어젖혔어요. 와, 언니 옷 진짜 많네. 어머, 이 코트 뭐야? 소재가 너무 좋다. 한번 입어봐도 돼요? 아가씨, 제발 그만하세요. 남의 옷장까지 뒤지는 건 정말 불쾌해요. 준미가 소리를 높이자 신우이는 오히려 입을 삐죽거리며 옷장을 닫았어요. 치, 입어보는 것도 안 돼요? 구경 좀 한 거 가지고 되게 예민하시네. 알았어요. 나가면 되잖아요. 신우이는 투덜대며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서재 책장을 훑어보고 있었죠. 무슨 여자 집구석에 책이 이렇게 많니? 며느리, 이거 다 읽긴 하는 거야? 네, 제가 일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틈틈이 읽고 있어요. 틈틈이? 며느리가 책 볼 시간에 집안일을 더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책 본다고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배우는 건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평생 공부는 무슨, 그럴 시간에 우리 애들이나 더 챙겨라. 이 책장도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거 쌀 돈이면 애들 학원비를 하나라도 더 내주겠다. 학원비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제 가구 사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충분하긴. 너희 애들 학원 딱 하나밖에 안 다닌다며? 요즘 애들은 서너 개는 기본이야. 애 교육에는 돈 아끼면서 네 사치 부릴 건 다 챙기는구나. 준미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입을 닫아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식탁에는 배달된 치킨과 피자가 놓였죠. 어머, 며느리가 직접 차린 게 아니라 다 배달이네? 성의가 너무 없다. 시어머니가 닭다리를 뜯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장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없긴. 너 낮에 집에서 놀면서 뭐 했니?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 오신다는데 밥솥에 쌀 안 칠 정성도 없어? 낮에도 아이들 케어하고 밀린 집안일 하느라 바빴어요. 노는 게 아니에요. 바쁘긴 무슨. 밥 한 끼 해낼 시간도 없을까봐? 우리 며느리가 좀 게으른 편이긴 해. 그치, 현성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치킨만 씹어댔어요. 그때 신우이가 식탁 모서리를 만지며 또다시 입을 열었죠. 오빠, 이 식탁 나무 질감이 진짜 대박이다. 이것도 나중에 바꾸면 놔줘. 나 독립하면 이런 식탁 꼭 갖고 싶었거든. 현지야, 적당히 좀 해. 언니 기분 안 좋으시잖아. 왜? 어차피 언니네가 나중에 안 쓸 거니까 미리 찜하는 건데. 가구는 원래 좀 쓰다 바꾸는 거잖아. 버릴 거면 놔주는 게 환경 보호도 되고 좋지. 준미는 결국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속이 울렁거려 도저히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폭풍 같은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준미는 엉망이 된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둘러봤어요. 자신이 소중하게 고른 가구와 소품들 위로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남은 것 같아 소름이 돋았죠. 분명 내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랑 현지 그냥 농담 삼아 한 소리야. 남편이 옆에 앉으며 준미의 어깨를 만지려 했어요. 준미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죠. 농담이라고요? 우리 집 가구를 자기들 쇼핑몰 보듯이 뒤지고 다니는데 그게 농담이에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좋은 거 보면 탐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나를 세워? 가족이면 남의 안방 침대에 허락 없이 눕고 옷장을 뒤져도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정상으로 보여요?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지. 당신은 왜 자꾸 남처럼 말해? 우리 집이라고요? 당신은 이 집이 정말 누구 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부 집이지. 당연한 걸 왜 물어? 우리 집이면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 차를 마음대로 주고 가구들까지 시댁에 넘길 준비를 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당신 요즘 너무 따지는 거 알아? 가족 사이에 좀 나눴으면 어디 덧나? 준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창밖 너머 텅 빈 주차장 자리처럼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끗이 비워지고 있었죠. 차 다음은 가구고 그 다음은 이 집이겠구나.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들이 더는 내 소중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야겠다고요. 차를 빼앗기고 집안 가구까지 품평당한 지 이틀 뒤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뜬금없는 전화가 걸려왔죠. 며느리, 우리 집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났어. 니네 집 냉장고 잠깐만 빌려가야겠다. 준미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냉장고요? 가전제품을 어떻게 빌려드려요? 그 무거운 걸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면 되지. 사람 불러서 옮기면 금방이야. 준미는 기가 막혀 핸드폰을 꽉 쥐었죠. 어머님, 그 냉장고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안에 음식물도 가득하고요. 알아. 근데 우리 집 냉장고 수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쓰자는 거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니?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부품이 없어서 한 2주? 길면 한 달 정도 걸린다네. 한 달이나요? 한 달 동안 저희는 냉장고 없이 살라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이 차갑게 변했어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너희는 이번 기회에 작은 거 하나 더 사면 되잖아. 돈도 잘 벌면서 뭘 그렇게 아끼니? 그럼 어머님이 작은 걸 사서 쓰시면 되잖아요. 왜 저희가 멀쩡히 쓰는 걸 가져가세요? 우리가 왜 생돈 들여서 새로 사니? 멀쩡한 너희 거 놔두고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토를 달아? 부탁이 아니라 강요로 들려요, 어머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준미가 단호하게 전화를 끊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화난 얼굴로 준미를 몰아세웠죠.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어. 냉장고 안 빌려줬다며?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빌려준 게 아니라 못 빌려드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냉장고를 어떻게 들고 가요? 엄마가 한 달만 쓰시겠다잖아. 부모님이 곤란하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드려? 아님 새 거로 하나 사드린다고 하던가. 한 달이요? 차는 언제 돌려봤는데요?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 없잖아요.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차는 나중에 받으면 되지. 왜 자꾸 옛날 일을 꺼내? 당신 왜 이렇게 물건에 집착을 해? 제 물건을 제가 지키겠다는 게 집착인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왜 제 물건을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가족끼리 좀 나눠 쓰는 게 어때서 그래? 당신은 왜 우리 가족이랑 편을 못 갈라서 안달이야?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당신은 왜 단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줘요? 편? 지금 편 가르기 하자는 거야? 당신 진짜 정 떨어지게 왜 이래? 너무 따지니까 피곤해서 못 살겠네. 남편은 대화를 거부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틀 뒤에는 신우이에게서 뻔뻔한 문자가 도착했죠. 언니, 우리 조카 생일인데 케이크 좀 구워주세요. 언니네 오븐 비싸고 좋은 거잖아요. 준미는 한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저도 요즘 할 일이 많아서 바빠요. 바쁘긴 뭐가 바빠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케이크 하나 굽는 게 대수예요? 조카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답장을 하지 않자 30분 만에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며느리, 현지가 케이크 좀 부탁했다며? 그것도 안 해준다고 버텼니? 어머님, 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도 업무의 연장이고 제 시간도 소중해요. 집에 있으면 다 노는 거지. 시누이가 부탁하면 예의하고 들어줘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시간을 노네? 가족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생은 무슨 빵 하나 구워주는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준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슴속에 맺힌 말을 뱉어냈어요. 어머님, 저 케이크 안 만들 거예요. 아니, 못 만들어요. 안 해주고 싶거든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제정신이야? 네, 안 해주고 싶다고요. 제 시간은 제 마음대로 쓸 거예요. 이제 거절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거든요. 이 버릇 없는 것,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니? 이제 다 거절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준미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에 엎어놓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준미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죠. 너 정말 적당히 좀 해. 엄마한테 안 해주고 싶다고 대들었다며?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내 시간을 내가 쓰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예요? 시어머니한테 거절을 그따위로 하는 게 잘못이지. 너 요즘 왜 이렇게 독해졌어? 독해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내가 빼앗길 때만 입을 다물고 있어요? 빼앗기긴 뭘 빼앗겨. 가족끼리 빌려주고 도와주는 거지. 빌려준 차는요? 돌려줄 생각은 있어요? 냉장고는요? 케이크는요? 당신 가족은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잖아요. 차는 나중에 준다니까. 왜 자꾸 소리를 질러? 애들 자는 거 안 보여? 준미는 허탈하게 웃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왜 내 편을 단 한 번도 안 들어줘요? 당신한테 나는 뭐야? 그냥 당신 식구들 시중 드는 도움이야? 너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너무 따지고 드니까 나도 지쳐서 그러는 거잖아. 준미는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걸 깨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도어락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며느리, 너 나와. 어제 한 말 다시 해봐. 준미는 차분하게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님, 남의 집에 번호 누르고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거 실례예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는데 실례라니.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모든 무리한 부탁은 거절할 거라고요. 부탁이 아니라 나눔이야. 사촌끼리, 식구끼리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써야지. 너 혼자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거야? 나눔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저는 지금 일방적으로 뜯기고 있는 거고요. 뜯기다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명절 때마다 음식 싸준 건 잊었어? 그거랑 제 차, 제 가구, 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어떻게 같아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해댔어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 각오해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물건 제가 지키겠다는데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더니 거실 화분을 발로 툭 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준미는 쓰러진 화분을 보며 소파에 주저앉았죠. 창밖에 빈 주차장 자리처럼 준미의 마음속에도 마지막 인내심이 깨끗이 비워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툭 던지듯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해외 출장 가게 됐어. 이번 프로젝트가 좀 커서 회사에서 나를 꼭 가라고 하네. 준미는 먹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출장이요? 갑자기요? 얼마나 가는데요? 6개월. 반년 정도는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거절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서 말이야. 준미는 기가 막혀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6개월이요? 그럼 그동안 저는요? 애들은요? 반년이나 집을 비우면서 저랑 상의 한마디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입에 밀어넣으며 대꾸했죠. 상의할 게 뭐 있어? 회사 일인데. 당신은 원래 하던 대로 애들 챙기고 살림하고 있으면 되잖아.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알아서 하라니요? 혼자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픽업에 집안일까지 전부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요. 당신 없이 6개월을 버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구네.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 나는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벌러 가는 건데 당신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의 대소사를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당신 태도가 문제라고요. 통보라니?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2주 뒤에 출발하니까 내 짐 좀 미리 싸놔. 나 바쁘니까 방 정리도 좀 해주고. 남편은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준미는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2주 후 남편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공항으로 떠났어요. 나갈게. 현지랑 엄마가 가끔 들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잘 다녀오세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준미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기보다 오히려 홀가분하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오기 시작했죠. 며느리, 현성이 가고 나니까 집이 텅 비었지?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일 좀 거들어라. 애들 돌보느라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님. 바쁘긴 뭐가 바빠. 애들이 무슨 손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유세니? 그냥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면 끝이지. 너 낮에 집에서 노는 거 다 안다. 낮에도 할 일이 태산이에요. 청소에 빨래에 애들 간식까지 챙기면 쉴 틈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이야? 옛날 사람들은 애 대여섯씩 키우면서 밭일도 다 했다.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바쁜 척을 해?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니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며느리 현성이 없는 동안 니네 집 거실 에어컨 좀 우리 집에 갖다 놔라. 준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에어컨이요? 어머님, 에어컨을 어떻게 떼서 빌려드려요? 사람 불러서 떼가면 되지. 우리 집 거는 오래돼서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세만 많이 나와. 니네 거는 새 거라며? 현성이도 없는데 너희는 안방 것만 써도 충분하잖아. 어머님, 저희도 거실 써요. 애들 공부도 거기서 하고요. 멀쩡한 에어컨을 왜 뜯어가세요? 너희는 에어컨 여러 개 있잖아. 시어머니는 더워서 잠도 못 자는데 며느리가 돼서 거실 에어컨 하나를 안 빌려주겠다고? 너 진짜 이기적이다. 이건 상식 밖의 요구예요. 에어컨은 못 드려요. 준미가 단호하게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신우이에게 문자가 날아왔어요. 언니,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났는데 언니네 거 무선 청소기 좀 빌려주세요. 언니네는 로봇 청소기랑 2대나 있잖아요. 준미는 한숨을 내쉬며 자판을 두드렸어요. 아가씨, 청소기는 각자 사서 써야죠. 저희도 매일 쓰는 건데 어떻게 빌려줘요? 치, 언니 진짜 짜네요. 오빠 없으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청소기 하나 빌려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직접 사서 쓰세요. 언니, 이럴 거예요? 나중에 오빠 오면 다 말할 줄 알아요. 신우이는 비아냥거리는 이모티콘을 보냈지만 준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죠. 식기세척기부터 전자레인지, 심지어는 준미의 개인 가구까지 빌려달라는 명분으로 요구해 왔어요. 준미는 그때마다 기계처럼 대답했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물건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어요. 며느리, 너 요즘 왜 이래? 왜 다 안 된다는 거야? 빌려주기 싫으면 하나 사주던가. 제 물건이니까 제가 거절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져가시려는 거잖아요. 차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청소기까지 전부 제 동의 없이 뺏으려 하셨잖아요. 뺐다니.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며느리는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이 버릇 없는 것.
어머님은 한 번이라도 제 의견을 물어본 적 있으세요?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만 하셨죠. 준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침착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제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할 순 없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걸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현성이 돌아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남편이 돌아와도 똑같아요. 아니, 더 확실하게 선 그을 거예요. 끊을게요. 2달이 지나고 3달째 접어들 무렵 준미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정리하며 깨달았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집이 훨씬 평화롭네.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갈등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 뻔뻔하게 명령했어요. 며느리, 이제 3달 뒤면 현성이 돌아오지? 현성이 공항 내리자마자 우리 집으로 먼저 오라고 해. 엄마한테 인사가 먼저니까. 아니요, 어머님. 집에 먼저 오게 할 거예요.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뭐, 애들은 나중에 봐도 되잖아. 어디 시어머니보다 자식이 먼저라는 소리를 해? 현성이한테 내가 직접 전화할 거니까 토달지 마. 안 돼요. 애들이 먼저예요. 어머님은 그 다음에 뵙겠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준미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준미의 머릿속은 수정처럼 맑아졌죠. 이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강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6개월 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은 재회의 날이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이별의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준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해외로 떠난 지 넉 달째 접어들던 날이었어요. 준미는 거실 창가에 서서 텅 빈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결심했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굴레 속에서 소모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준미는 떨리는 손으로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준미예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응,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좀 있어요. 오늘 점심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준미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는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준미를 안아주며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한번 얘기해봐라. 준미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쏟아냈어요. 결혼 전부터 타던 외제차를 상의도 없이 시누이에게 넘긴 남편의 만행부터 시작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가구와 가전을 탐내는 시댁 식구들의 뻔뻔함까지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준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딸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애비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저 이제 이혼하려고요. 도저히 이 사람과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준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후회 없겠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 때문에 내린 결정이에요. 자기 물건을 당연하게 빼앗기는 엄마를 보며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소유권이 뭔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로 키울 순 없어요. 준미의 단호한 태도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애비가 도와줘야지. 강남에 있는 4명의 아파트 알지? 거기 지금 비어 있다.
안 그래도 그 집 때문에 찾아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그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원래 넣어주려고 만약을 대비해서 사둔 집이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아라. 준미는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내 딸 지키는 건 애비가 당연히 할 일이지. 언제 이사할 생각이냐? 현성 씨가 돌아오기 일주일 전쯤에 조용히 옮길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아버지는 믿음직한 변호사까지 소개해주며 준미의 앞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다음 날 준미는 아버지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차분한 인상의 여변호사는 준미의 사정을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사후 통보로 명예재산을 넘겼다고요?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고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들과 함께 평온하게 이 집을 떠나고 싶을 뿐이에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제 명의의 아파트와 아이들 양육권만 확실히 지키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준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미는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조금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옷가지와 장난감,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소품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이 숨겼어요. 엄마, 우리 어디 멀리 여행 가요? 왜 짐을 싸요? 어느 날 짐을 싸는 모습을 본 큰아이가 묻자 준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행은 아니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 집 근처로 이사 갈 거야. 더 넓고 예쁜 집으로. 진짜요? 와, 할아버지 자주 볼 수 있어서 신난다. 아이들의 해맑은 반응에 준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남편이 돌아오기 한 달 전, 준미는 이삿짐 센터 예약까지 완벽하게 마쳤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또다시 고압적인 태도로 지시를 내렸죠. 며느리, 이제 현성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지? 현성이 오자마자 우리 집으로 먼저 오라고 해라. 엄마한테 무사 귀환 인사부터 하는 게 법도니까. 아니요, 어머님. 현성 씨 집에 먼저 오게 할 거라니까요.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이게 또 대드네. 준미는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욕설이 들리기 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집안에서 준미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죠. 아이들의 전학 서류까지 모두 구비했어요. 내 차는 사라졌지만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준비가 됐어. 사라진 외제차는 더 이상 아깝지 않았어요. 그 차를 대신에 얻게 될 진정한 자유와 존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준미는 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탈 새 차를 고르는 상상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일주일 뒤면 현성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할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주인 바뀐 집과 이혼 서류뿐일 거예요. 준미는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짐을 정리했어요. 현성이 돌아오기 일주일 전, 준미는 새벽 5시부터 눈을 떴어요. 6시 정각이 되자 미리 예약해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모님, 짐이 생각보다 적네요? 전부 이 상자들 뿐인가요? 직원 한 분이 거실에 쌓인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준미는 무거운 가구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 상자들이 전부예요. 아이들 물건이랑 제 개인 짐만 챙겼거든요. 큰 가전이나 소파, 침대는 안 가져가시고요. 이거 다 고가 제품들 같은데 아깝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새 집에 필요한 건 다 준비해뒀어요. 여기 있는 건 다 처분할 거라서요. 준미는 결혼 전부터 자신이 직접 사모았던 고급 가구들을 미련 없이 뒤로 했어요.
그것들을 챙겨가는 것보다 지긋지긋한 이곳의 기억으로부터 단 1분이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고 준미는 곤히 잠든 아이들을 깨웠어요. 얘들아, 일어나. 오늘 우리 새 집으로 소풍 가는 날이야. 엄마, 진짜 오늘 가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집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큰아이가 눈을 비비며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응, 오늘부터 우리 새 식구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어서 준비하자. 엄마, 근데 할머니한테 인사 안 하고 가도 돼요? 저번에 오셨을 때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하셨는데. 작은아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준미의 눈빛이 잠시 차가워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엄마가 따로 연락드릴 거야. 지금은 우리끼리 먼저 가는 게 중요해. 준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자신의 외제차는 여전히 신우이 현지의 집 앞에 있겠지만 준미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순간 백미러 속에 멀어지는 집을 보며 준미는 속으로 나직이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들은 지워졌어. 1시간 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고층 아파트 문을 열자 아이들은 환성을 내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우와, 엄마, 여기 진짜 넓고 깨끗해요. 제 방도 따로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저기 창가 있는 방이 내 방이야. 옆방은 동생 방이고. 진짜요? 신난다. 엄마 최고예요. 이삿짐 정리는 순식간에 끝났어요. 준미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득 채웠어요. 이곳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무단 침입할 수 없는 오직 준미만의 요새였죠. 평화로운 오후 3시 약속이라도 한 듯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 너 지금 어디니? 내가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니네 집 갔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 비번 바꿨니? 준미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이사했어요. 이제 그 집엔 저 없어요. 뭐? 이사? 무슨 헛소리야. 이사를 가는데 시어머니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했다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서요. 제 집이고 제 결정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 집이 어떻게 네 혼자 집이야. 내 아들 집이기도 한데 어디서 제멋대로 이사질이야. 당장 주소 대. 남편은 출장 중이고요. 돌아와도 여기 주소 모를 거예요. 알려줄 생각도 없고요. 뭐라고? 너 지금 현성이랑 안 살겠다는 거야? 애들은 어쩔 거며 이 천벌 받을 것이 어디서. 이혼할 거예요. 서류는 이미 변호사 통해서 준비 끝냈고요. 현성 씨 한국 도착하는 대로 전달될 겁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어요. 이혼?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서 이혼 소리를 꺼내. 현성이가 바람을 피웠니? 도박을 했니? 차 한 대 빌려준 거 가지고 아주 생사람을 잡는구나. 차뿐만이 아니죠. 제 물건, 제 시간, 제 자존감까지 어머님 식구들이 야금야금 다 갉아먹었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그 모든 무례함, 이제 더는 안 참아요. 가족끼리 좀 나눠 쓰는 게 무슨 큰 죄라고. 너 정말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벌 받는다. 나눔은 서로를 존중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존중한 적 없으시죠? 그저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부속품 정도로 보셨잖아요. 그 경계를 무너뜨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십니다. 준미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조용한 집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큰아이가 문득 입을 열었죠.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 갑자기 이사 와서 힘들지는 않아? 아니요. 할머니가 안 오셔서 너무 좋아요. 할머니 오시면 맨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뺏어가려고만 하셨잖아요. 저랑 동생도 그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작은 아이도 숟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머니 오시는 날이면 엄마 표정이 항상 슬퍼 보였어요. 이제 엄마 안 슬퍼도 되죠? 준미는 목이 메어와 아이들을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아이들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만큼이나 상처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밤늦게 신우이에게서도 독설 섞인 문자가 도착했어요. 올케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오빠 몰래 애들 데리고 야반도주 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오빠가 준 차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배 아팠어요? 준미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야반도주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 그 차 오빠가 준 거 아니에요. 내 동의 없이 도둑 맞은 거지. 조만간 법적으로 반환 청구 들어갈 테니 새 차나 깨끗하게 해두세요. 신우이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못했죠. 모든 소음이 사라진 밤 11시, 준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댁의 간섭도 남편의 방임도 없는 완벽한 고요함. 준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다음 날 오전 친정아버지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새 집을 방문하셨어요. 딸, 하룻밤 잘 잤니? 아이들도 적응 잘하고? 네, 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어젯밤에 얼마나 깊이 잤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러고는 두툼한 봉투를 준미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생활비에 보태라. 정착하려면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애비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저 모아둔 돈 있어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받아라. 이건 네가 용기 내서 내 인생을 찾은 것에 대한 축하금이다. 내 딸 참 장하다. 아버지는 준미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 주셨어요. 준미는 아버지의 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가족이란 서로의 것을 탐내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며 지지해주는 따뜻한 울타리여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제 준미의 삶에 더 이상의 침범은 없을 거예요. 이사를 마친 지 사흘 후 시어머니로부터 예상대로 불호령 같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미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새 집의 창가에 앉아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며느리, 당장 짐 싸서 원래 집으로 돌아와.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저 안 돌아가요. 이제 그 집은 저랑 상관없는 곳이에요. 안 돌아가긴 어딜 안 돌아가. 네 집이 거기고 네 남편이 거기 사는데 네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래? 제 집은 여기예요. 제가 지금 아이들과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씩씩거리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 버릇 없는 것. 며느리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야. 그건 어머님 세대의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다르게 살기로 했어요. 다르게? 뭐가 달라? 며느리가 시댁 식구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게 도리지. 어떻게 네 것 내 것 선을 그어? 이게 제 결론이에요. 더 이상 뺏길 생각 없어요. 빼앗아가다니. 우리가 언제 네 걸 뺏었다고 그래. 가족끼리 좀 빌려 쓰고 나눠 쓴 게 죄니?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이고 빼앗는 겁니다. 그건 현성이가 자기 동생 쓰라고 준 거잖아. 오빠가 동생 챙기는 게 뭐가 나빠. 현성 씨 물건이 아니니까 나쁜 거죠.
에어컨, 냉장고, 청소기까지 전부 가져가려고 하셨죠? 빌려달라면서 단 한 번이라도 돌려줄 기한을 말씀하신 적 있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돌려주려고 했지. 가족 사이에 치사하게 날짜까지 박아야 하니? 그 나중이 언제인데요? 1년 후요? 아니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인가요?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돌려줄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저 가져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셨죠. 준미는 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가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물건값 품평하시고 나중에 질리면 자기 달라고 침 발라 놓으셨죠.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아세요? 평가, 내가 언제, 그냥 좋아 보여서 한마디 한 거지.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농담도 못 받아주니 농담 아니었잖아요. 진심이었고 탐욕이었죠. 어머님,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 댁에 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다 드렸어요. 다 줬다고? 네가 우리한테 뭘 줬는데? 매번 제사 때 와서 얼굴 비춘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제 시간이요. 제 청춘을 통째로 바쳤어요. 어머님 눈치 보고 무리한 요구 다 들어주면서 제 의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산 세월이요. 그걸 무슨 대단한 희생처럼 말하니? 제 재산, 제 시간, 제 감정까지 어머님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드릴 게 없어요. 제 인내심도 밑바닥이 났거든요. 줄 게 없다고? 그 비싼 집은? 차는? 그게 다 우리 현성이가 너 먹여 살려서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우리 집안 자산이야. 아니요. 현성 씨가 보탠 건 단 1원도 없어요. 제 것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같이 쓰는 것과 빼앗기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이 독한 것, 그럼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이 난리야. 아들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 현성 씨요. 그게 마지막으로 남았네요. 현성이가 왜 나와? 현성이가 네 물건이니?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어머님 아들 반납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반납?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감히 네가 먼저.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현성 씨는 이제 온전히 어머님 댁의 자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혼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마. 내 아들 인생 망칠 일 있니?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 아니에요. 결혼은 저랑 현성 씨가 한 거지만 이 관계를 끝내는 건 제 권리거든요. 아들은 어머님 소유일지 몰라도 제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상관 안 할 수가 있어? 우리 손주들은 어떡하고? 아비 없는 자식 만들 셈이야? 아이들은 제가 키웁니다. 이 환경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키울 자신 있어요. 어머님 눈치 안 보고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아이들로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모욕과 무시, 제 물건을 함부로 탐내던 그 모든 시도들, 이제 다 청산할게요. 남은 건 어머님 아들뿐이니 귀하게 다시 데려가세요. 내 아들을 무슨 물건 취급하니? 네가 빌려 썼다니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며느리를 공짜 일꾼이나 물건처럼 부리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들은 사람 대접받길 원하세요? 저는 그동안 빌려 썼던 현성 씨의 아내라는 고달픈 역할을 원래 주인인 어머님께 반납하는 것뿐이에요. 못된 것, 천벌을 받을 거야. 이게 공평한 거래의 종료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외제차 당장 돌려주세요. 2주 안에 반납 안 하면
무단 사용 및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가족끼리 고소니 뭐니 협박하는 거냐? 너 정말 끝까지 이럴래? 가족 아니에요. 이제 남이니까 법대로 하는 게 맞죠. 끊겠습니다. 준미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소파 위로 던졌어요. 오후 늦게 신우이에게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문자가 왔어요. 올케 언니, 진짜 차 돌려받으시게요? 오빠가 타라고 해서 탄 건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준미는 지체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남의 명의 차를 본인 허락 없이 타는 게 범죄라는 건 상식이죠. 2주 뒤에 경찰서에서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가져다 놓으세요. 탁송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요. 신우이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엄마, 할머니가 또 소리 질렀어요? 아까 목소리 들리던데. 응. 그런데 이제 상관없어. 엄마가 다 정리했거든. 우리 여기서 할아버지랑 같이 행복하게만 살자. 응. 엄마, 우리 엄마 편이에요. 사랑해요. 아이들의 응원에 준미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밤 9시 침대에 누운 준미는 천장을 보며 다짐했어요. 감정 섞인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 미련 없이 상대를 돌려보내는 냉정한 종결이었죠. 다음 날 오전 변호사로부터 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준미는 서재 책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이혼 서류를 확인하며 남편이 돌아올 날짜에 쳐진 빨간 동그라미를 응시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네.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째로 반납해 줄게. 6개월간의 긴 장기 출장을 마치고 남편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아내 준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여보, 나 방금 도착했어. 짐 찾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갈게. 집에요? 오셔도 아무도 없는데요. 저희 이미 이사했거든요.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서서 되물었어요. 이사?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사를 가는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당신과 상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준미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필요가 없다니. 내가 이 집의 가장이고 남편인데 당신 지금 반항하는 거야? 남편이요? 아니요. 당신은 곧 남이 될 사람이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세요. 이혼? 잠시 집 비운 사이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더는 말 섞기 싫으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기고 현성은 공항 한복판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는 분노를 사기며 곧장 어머니 정희의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하소연을 쏟아냈어요. 아이고, 내 아들. 고생 많았다. 근데 저 며느리라는 게 하는 짓 좀 봐라. 너 없는 사이에 애들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다니까. 엄마,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미가 왜 갑자기 이혼하재?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지낸 것뿐이야. 그런데 저게 배은망덕하게 시어머니 연락도 다 씹고 도망을 갔잖니. 현성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주소는 알아? 어딘지 알아야 찾아가서 빌든 싸우든 할 거 아냐. 몰라. 가르쳐주지도 않아. 아주 작정을 하고 숨었어.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며느리 흉을 보기 바빴죠. 그때 현성이 문득 생각난 듯 정의를 쏘아봤어요. 엄마, 혹시 준미 차 말이야. 그거 현지 준 게 문제된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현지차 없다고 불편하다니까 탁송까지 시켜서 보냈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나눴으니 엄마가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현지 불쌍하다고 차 줘도 된다고 우겼잖아. 그래도 최종 결정은 네가 한 거지. 이제 와서 내 탓이니? 너도 그 차 필요 없다고 생각했잖아. 현성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짓밟았던 아내의 경계가 얼마나 높았는지 말이에요. 현성은 준미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친정아버지 명의의 새 아파트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차가운 준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서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현성은 세련되고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준미는 예전에 그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죠. 여기 좋네. 장인어른 명의라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제 가족의 보호 아래서만 살기로 했거든요. 여기 서명하세요. 여보야, 내가 미안해. 차는 당장 돌려주라고 할게. 엄마랑 현지한테도 내가 따끔하게 말해놨어.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해. 미안하다는 말로 때우기엔 그간의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인 적이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내 영혼까지 털어갈 때 당신은 항상 방관자였죠. 그건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도 고충이 많았다고. 힘들었다고요? 방관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요? 뺏기는 사람이 죽을 맛인 거지. 당신은 그저 공범이었을 뿐이에요. 준미는 단호하게 펜을 건넸어요. 결국 현성은 준미의 눈빛에 서린 결연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다는 준미의 말은 현성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아프게 박혔어요. 정말 후회 안 하겠어? 혼자 애들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니야. 후회요? 아니요.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에서 퇴출당했다는 거요. 이제 가세요. 현성이 쫓겨나듯 집을 나간 후 시어머니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신우이는 울상을 지으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죠. 엄마, 올케 언니가 진짜 고소한데 나 이거 차 당장 안 돌려주면 경찰서 가야 한단 말이야. 뭐? 신우이를 고소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엄마, 이제 올케 언니 아니야. 이혼 서류 접수됐대. 법적으로 남인데 내가 이 차 타고 다니면 횡령이래. 나 무서워서 못 타. 신우이는 차 키를 테이블에 내팽개치고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그 비싼 외제차는 탁송 기사의 손에 실려 준미에게로 돌아갔죠. 남겨진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며느리 흉을 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글쎄. 형님,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 차 뺏어다 딸 준 거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나한테 왜 이래?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죄야?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뺏은 거죠.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뚝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어요. 한 달 뒤 준미는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원 산책길에 나섰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쳐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엄마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준미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가 지킨 것은 고작 차 한 대나 가구 몇 점이 아니었죠.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을 고귀한 삶의 경계와 아이들의 평온한 미래를 지켜낸 것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날, 준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현성으로부터 애들을 볼 수 있겠냐는 문자가 왔지만 아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아빠는 항상 할머니 편만 들던 사람,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준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화해는 없었고 용서도 없었지만 그 빈자리에는 맑은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삶이 가득 찼어요. 선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온 속에서 준미는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며느리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